네, 오늘 첫 주제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귀성 전쟁이 시작될 텐데요. 설 연휴에 곧 교통법규 위반도 급증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교통범칙금을 올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내용이죠? 우리나라 이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은 교통범칙금 최대치가 1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걸리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네. 어쨌든 법규상 규정상으로 12만 원인데 이게 이제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싸다. 예, 싸다. 미국 네. 같은 경우에 뭐 주별로 다르지만은 100만 원대도 있고요. 특히 또 이제 북구 유럽이나 북유럽에서는 이제 교통범칙금 같은 것도 이제 소득에 비례해서 이제 매기니까. 그러니까 가령 뭐 재산이 많으면은 같은 똑같이 속도 위반이라 하더라도 뭐 100만 원 이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좀 이렇게 받아들여서 평균적으로 이 범칙금의 수준을 좀 올리자 이런 방안이 논의 중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서민 중세 논란하고 좀 관련이 있으면서 또 서민 증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일종의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편법적인 방법이 아니냐. 네. 예. 이제 이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명박 정부 말기만 해도 연간 한 1,100만 건 정도가 지금 이 범칙금 이 수입이 됐었는가 봐요. 네. 단속이 된 게. 네.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연간 한 3,400만 건 정도가 늘었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는 것이냐 아니면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단속하는 숫자를 늘린 것이냐. 첫째는 네. 이제 그 쟁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자연적으로 늘렸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이 범칙금을 늘리는 것이 과연 이 어떤 범법 행위를 줄이는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네. 그다음에 마지막 쟁점이 방금 정철진 평론가께서 얘기했듯이 핀란드의 노키아 핸드폰 회장 같은 경우 예. 시속 한 10km 정도 과속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1억 원 이상의 범칙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노키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라든지 핀란드라든지 네. 덴마크라든지 북유럽 국가 몇 개 국가에서는 예. 본인의 소득에 비례해서 지금 범칙금을 이렇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소득이 높은 사람은 똑같은 과속이라도 엄청나게 높은 이제 범칙금을 납부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결국 평균적으로 이 범칙금을 무는 사람들이 가난한 서민들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 핀란드 방식의 어떤 고소득자에 대한 높은 범칙금 제도를 도입해서 따라서 도입하는 제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금액만 높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또 다른 꼼수 증세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충분히 제기할 일괄적으로 수 높이는 있는 건 문제가 있다. 네.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항상 저런 얘기가 나오죠. 이 정부 들어와서 이제 기초질서 지키기, 뭐 차선 지키기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도 야당이 똑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이 어떻게 했냐면 생계형 자동차는 가능하면 그냥 이렇게 훈계만 하고 좋은 자동차, 우리 김 변호사님 타고 다니는 좋은 자동차는 범칙금을 매기는 방법으로 갔는데 저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교통범칙금을 인상하는 명분이 예.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충실해야 되는 것이지 자칫하면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정세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네. 범칙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이요. 이게 1년에 한 20조 되죠.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1년 연간 예산이 한 370조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입이 20조 되다 보니까 적지 않은 수입이고 이게 한 3,400만 건 늘어나고 또 범칙금이 2배로 늘어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한 10조 이상의 어떤 네, 세수 증대 효과가 그렇군요.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통범칙금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얘기가 이미 좀 패널들로부터 나왔는데요. 국내 범칙금 수준이 우리 소득 수준에 비해서 너무 낮다. 아니다. 교통 범칙금을 올리자고 하는 건 서민 주머니를 털어서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다. 어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 그리고 중앙선 침범으로 약 6만 원씩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아까 정철진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속도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제한 속도 초과분에 따라서 최대 12만 원까지 범칙금이 올라갈 수가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 속도 위반은 13만 9,500원,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일반적인 제한 속도, 같은 제한 속도하에서 한 2배 정도인 거고요. 영국에서는 과거의 위반 이력과 사고 이력에 따라 최고 170만 원까지 납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좀 다른데 미국 뉴욕주에서는 속도 위반 범칙금이 최대 66만 원까지지만 버지니아주에서는 제한 속도에 관계없이 시속 128km를 초과하게 되면 275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등 우리나라의 범칙금 다른 것들을 비교해봐도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적은 편입니다. 소득 수준별로 범칙금을 매기는 나라가 있다. 아까 김경진 변호사께서 이 부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2013년에 스웨덴의 한 사업가가 핀란드 도로에서 속도 위반을 했는데 범칙금이 1억 3,6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갑부가 아니라면 감히 교통 위반을 할 엄두가 나질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범칙금이 세면 쓸수록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는 커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칙금을 올린다고 하니까 심리적인 거부감이 큰 것도 엄연한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얘기 좀 나눠볼까요? 김태현 변호사님. 범칙금 올리면 그 사고가 줄어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왜 이제 그런 뭐 우리나라에서 아직 올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없지만 뭐 실제로 뭐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나는 한 번도 속도 위반한 적이 없는데 워낙 세니까 그냥 한국 왔더니 몇 년째 벌써 10번 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여러 군데 나오고 신문에도 그런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범칙금이 센 경우에 이게 낮아지는 그 사고를 좀 덜 내는 교통 신호를 좀 잘 지키는 그런 게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증세 문제거든요. 물론 사실 뭐 증세 얘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 증세와 범칙금 높이는 거다 같은 평면에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범칙금이란 건 본인의 어떤 잘못에 대한 형벌적인 의미인 것이고 증세는 사실 그게 아니라 보편타당한 어떤 것이 세금이기 때문에 두 개를 이제 같은 선상에서 놓을 수는 없으나 다만 정말 고급차를 운전하는 사람과 정말 행상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어떤 법규를 위반했을 때 똑같이 이제 범칙금을 내게 된다면 생계에 타격을 입는 건 맞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1회 위반 시에는 그대로 하지만 2회나 3회 좀 가중했을 때 어떤 같은 어떤 위반이 반복됐을 때는 좀 가중으로 범칙금을 올리는 그런 정도로는 그래도 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 저는 이거 굉장히 사려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김 변호사 말 정세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울고 싶을 때 뺨 때린다는 얘기가 있죠. 네. 예를 들어 지금 정세 논란이 정세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 정세라고 느끼는 부분에 심리적 간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범칙금 높이겠다 하면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이 정책을 받는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까 생각한다면 이걸 좀 신중하고 사려 깊게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그리고 거예요. 당장에 이 알겠습니다. 이슈가 나오면 네. 저처럼 조금 정부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좀 많이 사람들이 비판적이시죠. 예. 이런 당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령 대기업 지난번에 저기 어디 그 삼성반도체였는가요? 거기 저 화학물질 누출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때 네. 아마 법규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한액이 100만 원인가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뭔가 실수를 했을 때 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라든지 이 범칙금 성격의 것들은 왜 그건 안 올리느냐. 사실은 매덕 몇십억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기껏해봐야 뭐 1,0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법상의 상한들이 그렇지. 대체로 5천만 원 안 넘게 지금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당장에 그것부터 올리자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기업 브랜드이고 결국은 뭔가 그건 이게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건드리지 않고 일반 서민들 보통 사람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동차세, 주민세, 범칙금 왜 이런 얘기부터 먼저 나오느냐. 당장에 그런 비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문제는 범칙금을 올리고 안 올리고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네. 논란이 일어난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정책적 그 파급 효과가 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네. 것이 이제 네. 짧게 정리를 좀 하면은요. 이게 담배값하고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건강 때문에 담배 그만 피게 하려고 한다면서 담배값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정작 중요한 혐오 그림 같은 거 넣는 거는 통과를 하지 않아서 진정성이 또 의심이 네. 됐는데 교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줄이려면 꼭 이게 범칙금 올리는 거 외에 지도도 있고 아까 횟수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진정성을 먼저 보여줘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